최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모건하우절 돈의 방정식이에요. 사실 요즘 재테크 많이 하시죠? 주식장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여서 이렇게 시리즈별로 다 모았고요. 이 책은 예판으로 사가지고 이번 주에 읽어봤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방정식의 핵심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정말 요즘처럼 주식장이 오르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미 수익을 얻었든 잃었든 간에 정말 조금만 더 투자할 걸 그랬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썩여지신다면 그런 마음을 냉정하게 식혀줄 그런 책이거든요. 저도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장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는데요. 이 타이밍에 딱 이 책을 읽은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급했던 마음은 좀 차분해졌고요. 무엇보다 나는 대체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대신 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과정 중에서 무엇을 잃으면 안 되는지를 묻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부의 방정식은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돈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부의 방정식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정해볼 수 있는데요. 부란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뺀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부라는 것은 벌어들인 것에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뺀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해요. 가진 것이나 벌어놓은 돈을 늘리거나 혹은 원하는 것,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저자의 이전 책 돈의 심리학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후자를 강조합니다. 원하는 것, 특히 남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줄이라고 말해요.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위대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런 글을 썼다. 그렇다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 남들의 눈에 띄고 관심을 끌고 주목받고 사람들의 공감과 호의와 인정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익이다.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편안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허영심이다. 우리는 비싼 차나 명품 가방을 사죠. 왜 살까요? 사실 타인의 존경을 사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러운 시선을 얻으려고 사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해요. 사실 아무도 우리의 물건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과시할수록 얻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질투와 부러움, 시기심이라는 거죠. 즉, 돈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부의 방정식은 더 벌어라, 더 가져라가 아니라 덜 원하고 덜 증명하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부를 쌓아야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재테크 책이라고 샀더니 뭔가 나의 욕심을 줄이라니. 뭐 지금 수도승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저자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신도 큰 차와 외제차를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더 많은 것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적게 갖고도 원하는 게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이런 우리에게 저자가 행복 대신 제안하는 건 충만한 만족감이에요. 왜냐하면 만족은 행복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래도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써서 행복해졌다면 그건 되게 간접적인 이유 때문이다. 크고 화려한 집을 사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친구들과 가족을 집에 초대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인 것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집이 아닌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주는 내 삶에 대한 통제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내 꿈은 이름 없는 부자가 되는 것 이었어요.
여기서 저자가 함께 말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부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쓰는 순간부터 생기는 보이지 않는 빚이에요. 이 부채는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 아니지만 시간과 자유, 마음의 여유를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면 큰 집으로 이사하고 외제차를 사고 그걸 SNS에 올릴 수도 있죠.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정도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지. 이 기대는 타인이 만들지만 결국 내가 짊어지고 갈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부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더 열심히 나의 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쓸수록 더 큰 사회적 부채를 떠안게 된다.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 뒤에는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모든 소비에 사회적 의무, 타인의 평가, 눈높이의 변화 같은 부채가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진정한 부자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장에는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일을 그만둘 수 있고 가족과 하와이로 휴가를 갈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너무 평범해 보여서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질투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사회적 부채가 영원인 사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서 돈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추지 못해서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모두가 얼마나 벌었는지 자랑하고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나는 왜 돈을 벌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부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부채만 쌓고 있는가? 자유롭고 이름 없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 세상에 얽매이는 유명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주말에 읽기 딱 좋습니다. 사실 모든 세대에게 잘 맞는 책이라기보다는 40대, 50대에게 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회에서 돈을 벌어봤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를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부자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정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20대시라면 저자의 첫 번째 책인 돈의 심리학을 더 추천드려요. 이 책은 정말 재테크의 기초,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그런 마음을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두 권 다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저자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찰리 망거의 명언으로 끝내볼게요.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2026년 수익률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돈의 철학을 먼저 세워보시길 응원드려요. 꼭 올해에는 우리도 모건하우설이 말하는 부자가 되기로 해요.